저번 주에 유럽이 한국을 없앨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다뤄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럽의 갈등을 빚고 있거나 견제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일본과 북한이 협력을 하면서 과연 어떤 합의를 맺을지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 지역을 전쟁 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죠. 이에 발맞춰서 미국은 주일미군의 항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반대로 주한미군의 병력을 대폭 재조정하는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의 산업과 군사력에 발맞춰서 미국산을 대대적으로 구매하고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개입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큰 수익을 벌게끔 도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은 통상 합의까지 뒤집어 엎을 정도로 중국을 대대적으로 조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농수산물을 박살을 내려다가 아주 돌통 나가지고 미국의 대대적인 압박을 받을 명분이 생겼죠. 지금 트럼프의 중국 제압에 국제금융 세력들이 발맞춰서 중국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국제금융 세력에 큰 상납을 하게끔 해외 투자 확대를 압박시키고 있죠. 이러한 일본에 발맞춰서 영국도 중국을 대대적으로 옥죄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자국의 철강 산업에서 중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국채로 지원을 하고 있죠. 트럼프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미중 무역회담을 런던에서 할 정도였죠.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는 중국을 적으로 처음부터 규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협력으로 점령하고 있죠. 또한 트럼프, 푸틴, 김정은도 서로 협력을 맺어서 중국을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그림으로 보면 러시아와 미국이 총 3가지의 목적에 발맞춰서 중국을 다 방면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기업 협력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면서 북극 공동사업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북한과 함께 러시아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반발을 하여 북한인을 추방하는 북송사무소까지 꾸릴 정도였죠.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을 비롯해서 기술 장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서서히 중국에 벗어나 러시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하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대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통해서 미국 측과의 외교 생태계에 적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 스웨덴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핵무기에서 중국을 박탈하고 북한이 인정될 수 있는 변수가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국하고 협력을 이러한 공습을 하면서 핵을 제거하려는 폭격을 계속 벌이고 있죠. 심지어 미국 상원에서 이 핵무기를 꺾어버리려는 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T 업계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협력에 더욱더 개입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북한의 핵이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북한이 적대 세력에 연관된 핵 커넥션을 끊어내지 않게 된다면 핵을 인정받은 상태로 경제 개방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핵 폭격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여론을 내세운 것을 봤을 때 북한이 또 고난의 행군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일본과 북한의 혈통 커넥션이 아주 오래전부터 깊숙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한과 일본이 몽골에서 비밀 접촉을 하여서 외교적인 합의를까지 맺을 정도였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김정은과의 대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이 합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가 북한의 이 일본 인맥에 개입을 할 이유에서는 총 4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난하는 것을 봤을 때 러시아를 염두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일본의 외무상과 기업인들을 대대적으로 입국 금지해버리는 조치를 해버리게 했었죠. 하지만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협력을 한다면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부인을 만나서 정치 외교 협력을 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 아베 부인은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을 두 차례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앞으로 일본 정치 외교 판도의 변화에서 아소타로와 아베 아키에라는 두 파벌이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그 한일 재병합을 미국과 러시아가 허락한 조건에서는 총 4가지의 목적이 발맞춰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까지 옥죄일 한국의 빚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죠. 하지만 반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결정할 변수가 존재하죠. 특히 미국의 선거에서 친유럽 집단이 압승하게 된다면 그땐 트럼프를 제압해버리고 한일을 합친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해버리는 양면적인 이중 외교가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내부에서도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유럽이 경쟁 세력에 굴복하거나 거꾸로 점령하기 위한 준비까지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한일 병합을 원할 수 있는 세력을 총 4가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유라시아 동남쪽을 쉽게 아우를 수 있는 교두보로서 중국을 강력하게 옥죄해야 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을 관리하는 관제센터로서 세계 물류를 순환시키는 큰 교통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세계 지배의 동맹 하수인 역할로서 미국과 러시아 담보로 유럽에 거꾸로 제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마치면서 다음 주제는 아시아, 아프리카가 중동처럼 테러 분쟁으로 통치될 수 있는 이유를 다뤄보고자 하겠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서 미국은 군사 복합체로 패권을 강화하면서 핵심 지역의 시장 경제를 관리하는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죠. 또한 인구 감축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들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처럼 따라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